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LS의 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결론은 해저 케이블을 투자했다 북미 쪽으로. 자, 이 부분이 재평가되면서 이렇게 밸류업을 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과 연관돼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북미 시장 자체가 과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규모 자체를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최대 규모의 설비를 보유한다. 다시 말하면 캐파 자체가 가장 크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밸류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한전이 유럽 UAE죠, UAE. UAE와 전력망 구축을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패턴입니다. 한국전력이 해외랑 이런 전력망 구축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유동성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구리 가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리 가격은 원자재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 원자재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통화 완화 정책,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리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LS 일렉트릭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다. 7월부터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 7월 5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연기금 사모펀드 매집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에너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처음에 AI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원전이나 각종 신재생 에너지까지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금 전력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에서 4%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결국에는 미국과 또 연관을 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게 되면은 총 9,400억 규모의 버지니아주 해저 케이블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주면서 지분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예상되는 게 약 6천억 가량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해저 케이블 과점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 보유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세진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 있는 건데, 이 세진중공업도 24년 고공행진하는 모습 자체가 캐파적인 부분,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관점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LS 일렉트릭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죠. LS의 자회사, 이 LS 전선이 미국 해저 사업자 회사인 LS 그린 링크에 약 9천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LS 그룹이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발표도 분명히 있겠고, 8월에 MSCI죠. 지수 편입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 UAE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인데, 수조 원대 해저 전력망 구축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지에 있고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가지를 펴 나간다라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어쨌든 관련된 모멘텀 받고 현재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전력 관련된 종목들 다양하게 있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이나 LS 지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종목들이 모두 구리 가격과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큽니다. 현재 구리 가격 같은 경우 한
10.58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5월 달이었죠. 당시에 5불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 주었는데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제가 강조드렸던 공급과 수요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이벤트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던가 어떤 국가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요적인 관점을 우리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수요 관점은 중국의 지표에 따라 달려 있다. 제 기억으로 7월 12일 그리고 7월 15일 날 중국의 무역 수지랑 소매 판매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잘 나오게 되면 결국 7월 30 말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나오게 되는데 제조업 지표에 대한 결과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원리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럼 구리 가격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현재 물가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지표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구리 가격 역시 상승 탄력을 더욱더 가파르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LS 일렉트릭의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5일선과 11선이 사실은 거의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5월 27일 날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1차적인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5월 27일 날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관점은 무한대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전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 전력이라고 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양측 바이든 트럼프에서 전력이 중요하다, AI 산업이 중요하다, 뭐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점을 살펴봐야 되고 또 구리 가격에 대한 동향 추적을 해야 된다. 이 구리 가격이 하반기 상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에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